되십니까? 네, 곧 되고 싶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장난도 더 못 치겠다. 근데 쉽지가 않네요. 이 정도 했으면 130만 될 저는 법한데. 뭐 1월 중에 될 거라고 봅니다.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오윤혜 씨가 네. 실은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는 시간이 또 맞습니다. 네. 프리하이킥 이제 6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5시 반부터 제가 앉고 싶은 제가 탐내는 우리 신변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또 두 분과 함께 예.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프리하이킥. 네, 5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청취율 조사 기간이 또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네. 다음 주 월요일 방송분부터 그러니까 네. 화요일부터 네. 어제 라디오 뭐 들으셨어요? 네. 뭐 이렇게 묻는 02로 네. 7자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되는 전화가 갑니다. 그러면 전화 받으셔서 네. 02로 시작되는 뉴스 하이킥 듣고 있다. 네. 네, 듣는 분들 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네, 이번 청취율 조사 들어간다. 네. 다음 주 그리고 금요일. 커피, 쌀, 뭐 기타 등등 각종 쿠폰 그리고 쏩니다.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많은 특별한 게스트들 네.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1월 12일 금요일 5시 30분 오윤혜 씨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는 프리하이킥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 17일, 19일 세 번. 네, 19일은 준비하고 제가 있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윤혜 씨가 본 뉴스. 지금 서울의 봄 영화가 1228만 명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관객분들의 분노를 자아내던 한 장면이 있어요. 이 전두광이 반란을 성공해서 홀로 화장실에서 엄청 기뻐하면서 희열하는 이 광기, 맞아요. 이 명령기, 이 장면에 대해서 김성수 감독이 관객과의 인터뷰에서 비하인드 스틸을 공개하면서 네. 사실 이 장면은 악이 탄생하는 순간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KBS에서 이제 전두환 씨 호칭을 두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KBS 보도국의 뉴스 책임자가 전두환의 호칭은 앞으로 씨가 아니라 전 대통령으로 통일해달라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성진 통합뉴스룸 방송 뉴스 주간은 내부망에 올린 공지글에서 전두환의 호칭은 씨가 아니라 전 대통령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김일성을 주석으로 부르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 김정은도 국무위원장으로 부르는데 전두환만 씨로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호칭을 다 고치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불만 있으면 내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뒤 이 같은 공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주일 뒤 편집 회의에서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네, 한일중이라고 부르라고. 미북 등으로 수정하라고 공지하기도 했고 참고로 오늘 이제 쌍특검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KBS에서는 맨 밑에 쌍특검 법안 제2 요구권 행사 이렇게 또 거부권이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제2 요구권 행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만약에 정말 더 나빠진다면 저는 언론의 잘못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아주 크죠. 이 레거시 미디어라도 제대로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 경계가 너무 모호해지고 있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이 큽니다. 정말 하나하나 주옥 같은데요. 더군다나 저는 그 말들 중에서 제일 불만 있으면 나한테 와. 그 얘기가 제일 폭력적입니다. 사실 야 내가 이렇게 방침 정했으니까 따라. 근데 불만 있으면 사장실로 와. 네. 뭐 국장실로 와.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불만 있습니다라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몇이나 됩니까? 그거는 마치 내가 네 의견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니들 얘기 듣지 않겠어라고 선언하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네. 자, 마음껏 시켜. 난 짜장.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짜장이 전 짬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요. 보도국의 뉴스 책임자가 그러니까요. 못하죠. 일방적으로 지침을 이렇게 내려버린다는 것 자체가 잠시 후 이제 최경영 기자님께서 KBS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최경영 기자 4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질문받고 대답할 의무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리더인데도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강진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15곳에 방사선량 계측기가 고장이 났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계측기는 원전 사고가 있을 때 주민들의 대피, 피난, 개시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지난 2010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후쿠시마 현해에 설치된 계측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방사선량이 파악이 어려워 주민들이 오히려 반사선량이 높은 지역으로 피난해 가서 피폭당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신년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이 끝날 때 한 기자가 원자력 발전에 관련해서 질문하게 해달라라고 소리를 쳤는데 네. 기자회견 진행자는 서면 답변 드리겠다라고 회견을 종료를 했어요. 하지만 기자는 또다시 지진 발생 후 3일이 지났는데 총리가 원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 원전 재가동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원전 재가동은 무리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거 아니냐라며 기시다 총리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묵묵부답. 않고 네, 떠났죠. 예, 어제도 묵묵부답하시고 대전 현충원을 떠난 분이 계신데 네. 그러면서 기자가 총리를 향해 경청하는 힘은 어디로 갔나? 라고 또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묵묵부답이요? 예. 잡혀가거나 스레빠를 신었다고 비판을 받았다거나 네.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는 네. 뭐 출입처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래도 기시다 총리는 신년에 기자회견을 했다. 예.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작년 7월인가요?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작년인가요? 재작년 확인 좀 해주세요. 마지막 문답을 기자들과의 문답이 언제였는지. 기자들과 문답을 하지 않는다. 저는 기자단체 분들도 계시면 항명서 내고 소통 위해서 용산까지 오셨는데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김치찌개만 먹겠다고 하시나요? 대통령께서 기자들하고 인사하면서 김치찌개 소주 한잔 하자. 소주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치찌개 네.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시다는 지금 지지율이 거의 최악이거든요. 20%대까지 내려갔나? 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이 2022년 11월 21일이네요. 그 넘었네. 이후에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게 그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자회견을 어쨌든 일본 총리는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입 기자가 경청하는 힘은 어디로 갔나? 나한테도 발언권을 달라. 물을 수 있게 했다. 물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백이 있네요. 네. MBC 이기주 기자는 그랬다가 쓰레빠 신었다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슬리퍼입니다. 슬리퍼 죄송합니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말하자면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원전을 그대로 가동하는 것 자체가 무지는 죄, 침묵은 더 큰 죄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히구치 히데아키 재판장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전을 재가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재가동하면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원전은 위험하다. 그걸 모르는 무지는 죄다. 판결을 하면서 네. 더군다나 알면서도 침묵하는 건 더 큰 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기시다에 대해서는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책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원전을 지었으니까 다른 그 수상들은 빵점. 네. 그다음에 기시다는 원전을 재가동했을 뿐만 아니라 원전을 네. 이 무지한 침묵한 죄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마이너스 100점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오염수까지 투기하잖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원전과 관련해서 일본의 오염수나 원전 정책에 대해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네. 이 판사님 앞에 가면 히구치 히데아키 재판장님 앞에 가면 네. 마이너스 몇 점이나 받으실까? 그것이 궁금하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 점수를. 자, 그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AS 뉴스를 준비를 또 했습니다. 네. 그 인천 미추홀구를 가리켜 이런 말을 해서 비하 논란이 있었죠.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입니다. 이분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은 확신범이세요. 이분은 보니까 확신범이세요. 확신범. 그런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에 가가지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뭐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그런데 같은 당의 시의회
의장은 5.18을 폄훼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쿵짝이 안 맞습니까? 아니 뭐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분은 그 이전에 했던 발언들을 쭉 보면 이런 세계관에 딱 이렇게 맞는 분이요? 본인이 확실히 그 세계관을 내면화하고 계시고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막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뭐 징계위원회 회부를 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겠네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신스틸러 3부에서 함께 하시고요.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